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은 건설과 국방 분야에서 이제는 이라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라크가 한국 방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최근에는 천궁투 8개 포대를 26억 달러, 한화 약 3조 4,845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펜스 아라빅은 티베트 무함마드 아라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이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자국에 들여올 예정이라며 이는 이라크 대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이후 추가적으로 한국 방산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라크는 FA-50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KF-21 전투기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라크와의 계약으로 천궁투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이라크까지 중동 지역에 세 번째로 수출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무기 도입 계약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측 역시 보안 유지에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라크 측은 천궁투 체계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한국 측은 2개의 포대를 먼저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궁투는 발사체 LIGNX-1 레이더, 한화 시스템 발사대와 차량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개발해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 천궁투 10기의 포대를 수출하며 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약 4조 6,500억 원 규모의 천궁투 계약을 최초로 맺었습니다. 여기에 이라크와 8개 포대 수출 협상이 진행되어 약 3억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수출이 확정되면 천궁투는 단일 품목으로 10조 원을 넘는 수출 기록을 달성하며 2년 만에 10조 원 판매에 성공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단일 무기 체계로 10조 원을 넘는 것은 K9 자주포가 유일하며 현재 9개국에서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발판으로 더욱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미사일 체계, 지상무기 체계, 항공무기 체계 모두 각광받고 있습니다. 천궁투는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며 미국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패트리어트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적의 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는 체계로 한 개 포대 비용이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 천궁투는 약 4,400억 원 수준으로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패트리어트에 비해 사거리는 요격 고도가 조금 짧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천궁투를 도입하려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인접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천궁투를 도입해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주변국들이 모두 적극이거나 잠재적 적극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방공망을 구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천궁투가 유럽에 수출되지 못한 이유는 나토 방공망에 통합해야 하며 유지보수와 보급체계를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핵심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천궁투를 도입함으로써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공동 방공망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라크도 천궁 도입 시 지역 방공망 구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각각 10개 포대를 구매하여 중동 지역의 주요 방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맹국 간 군수 지원도 원활해졌습니다. 이라크는 서방권의 안정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가성비 높은 방공망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천궁투를 도입한 사우디는 중동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집트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궁투는 중동 지역의 표준 중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천궁투의 성능 향상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요구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천궁투는 목표물에 따라 사거리 2050km, 요격 가능 고도 1530km, 최대 속도 마하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궁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2012년부터 설계와 개발을 주도하고 LIGNX-1이 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으며 2020년 11월 저도 물량이 우리 군에 인도되어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계획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궁투의 또 다른 강점은 높은 운영 능력입니다. 특히 중동 수출용 다목적 레이더는 최신 냉각 기술을 적용해 365일 24시간 연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장기간 연속 운영을 위해서는 냉각 기술과 시스템 안정성이 필수적인데 중동의 뜨거운 환경에서도 이를 극복해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존 천궁도 기본형의 레이더와 비교해 2배 정도의 탄도미사일 탐지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빔포밍 기술을 적용해 탄도미사일, 스텔스기, 순항미사일, 소형 무인기 등 다양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레이더 빔을 발사하여 탐지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능 개선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천궁2는 패트리어트처럼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지속적인 후속 모델 개발과 버전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며 추가 성능 향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대량 구매를 진행했으며 현재 개발 중인 천궁3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SLB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함께 구매할 계획입니다. 개발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이 빠르게 완료되면서 중동 수출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LSAM 역시 개발 초기부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LSAM 미사일은 300km 다목적 레이더와 40km에서 70km 고도 탄도미사일 요격 및 250km 급 항공기 요격 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LSAM은 300km급 이상의 다목적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5천여 개의 타이어를 모듈과 최신 냉각 시스템을 적용해 7일 이상 연속 운용이 가능합니다. 100km, 150km 고도까지 욕격 가능한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완료되었지만 실전 전력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2년에서 3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중동 상황을 고려할 때 LSAM의 조기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궁2와 LSAM 시스템은 레이더와 관제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어 중장거리 방공망 구축에 유리하며 경쟁 모델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과 빠른 납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LSAM 구매 시 기존 천궁2를 도입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LSAM 미사일과 발사 시스템만 추가로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도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궁2 수출에 이어 XM의 동반 수출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궁2 계약을 진행하는 이라크는 한국산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지상무기와 항공무기 모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현재 한국 방산에 감사함까지 표시할 정도로 대한민국 방산무기에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FA-50 전투기에서부터 얽힌 이라크와의 인연이 담긴 7월 28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라크 현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0km가량 떨어진 550만 평 규모의 부지에 주택 10만 가구와 사회기반 시설 등을 지어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이라크의 전후 복구 사업 중 하나로 규모가 총 101억 2천만 달러에 이르는 메머드급 시장입니다. 비스마야 신도시는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 전력망, 공공기관 등 도시 전체 건설을 패키지로 수주한 한국 기업의 첫 신도시 수출 사례인데요. 한국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이라크의 공군기지 건설 사업에서부터 건설에 대한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 전 이라크는 한국의 건설에 대해 만족스러운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라크가 공개한 영상은 알수와이라 기지 공군대학으로 사막 한가운데서 이라크 공군 에이스 파일럿 육성을 책임입니다. 이곳의 건설은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해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굵직한 방산 수출 사례들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라크는 대한민국과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방산 가치를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알아보고 투자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라크가 공개한 공군기지는 알수와이라 공군대학으로 우리나라에 빗대어 말하자면 공군사관학교와 파일럿학교, 공군기지의 성격을 모두 합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때 IS와의 격전으로 미사일 공격에 모두 파괴된 바 있는데요. 과거부터 한국 방산 실력을 깊게 신뢰한 이라크는 해당 시설의 재건을 한국에게 일임했습니다. 한국과의 공군기지는 극비리에 운영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를 한국에게 일임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도대체 왜 이라크가 한국을 이 정도로 신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이라크에게 의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외국인에게 폐쇄적인 반면 한번 맺은 인연에서 신뢰가 생기면 반드시 의리를 지키는데요. 이번 사례가 그러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알수와이라 기지는 겉으로는 황량해 보이지만 새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이라크에 보여준 의리는 이라크뿐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별 소식이 없었던 카타르에서 돌연방산 협력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위해 귀국한 카타르 대사와 면담을 가지며 방산을 비롯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대사 면담에서는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 분야인 에너지, 플랜트, 조선 등에서의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첨단 기술, 자율주행 등 신사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체결한 방산 및 군수협력 건무협약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원적 기능과 함께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핵심 산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이라크 및 중동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 관계는 더욱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발점이 바로 FA-50 경전투기였습니다. 이라크는 지난 2013년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FA-50 경전투기를 두 번째로 구매한 국가입니다. 당시 한국 방산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수출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는데 두 번째 구매국이 뜬금없이 중동에서 나와 당혹스러우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중동은 국제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에 조심스러워하는 여론도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봐온 중동 특성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중동이라는 틈새 시장을 반갑게 받아들이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FA-50 전투기 수출을 먼저 요청한 것은 이라크였습니다. 체코의 훈련기와 한국의 T-50 훈련기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이라크는 결국 한국이 자신들의 조건에 부합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라크의 주력 공군 전투기는 F-16IQ인데요. F-16 전투기는 성능이 증명된 베스트셀러이지만 이라크에 수출된 물건은 마냥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었는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조차 되지 않았으며 레이더도 구시대적인 기계식 레이더였습니다. 사실상 이라크가 미국에게 바가지를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전쟁을 겪었던 이라크는 불합리한 전투기라도 사용해야만 했으며 이를 위한 훈련기도 필요했습니다. 한국산 T-50 훈련기는 해당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산 T-50 훈련기는 F-16 훈련에 최적화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역시 F-16기기 때문이죠. T-50 조종에 익숙한 파일럿은 불과 몇 시간만 지도받는다면 F-16 역시 쉽게 다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T-50 기반의 경공격기인 FA-50 전투기는 몇 가지 성능만 보충해 구매한다면 F-16 성능의 80%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16IQ의 불합리한 성능의 울분을 토했던 이라크에게 이보다 나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라크를 환영하며 성심성의껏 FA-50 전투기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F-16IQ에 바가지를 씌워 팔던 미국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이로 인해 이라크 공군은 큰 감명을 받았고 훈련기를 구매하려던 원래의 계획을 바꿔 경전투기 사양을 구매하기로 경정했습니다. 이름은 훈련기 명칭인 T-50IQ로 하고 실제 사양은 경전투기 수준에 맞춘 것이죠. 이라크는 이를 유사시 전투기로 전환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독립적인 비행중대까지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라크가 T-50IQ의 훈련을 수료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공군의 유지보수 능력이 예상보다 더 미흡했습니다. 이미 이라크 공군은 주력 전투기에서부터 유지보수의 온갖 문제에 시달리며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가 폭락으로 인한 이라크의 재정 문제와 이라크 군 자체적인 부패 문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키드 마틴 기술자를 모두 본국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하면서 실제 이라크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은 20% 미만까지 떨어지며 최악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출격시킬 수 있는 기체는 10대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라크군 창군 100주년 기념식에서 선은 F-16IQ 23기가 축하 비행을 선보였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다른 기체에서 부품을 빼와서 그냥 말 그대로 날 수만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라크는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T-50IQ를 경전투기로 임무전환해서 이를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라크가 훈련기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로도 T-50IQ의 유지보수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IS와의 교전 상황에서 T-50IQ가 배치되어 기지가 공격받고 파괴되기도 하였습니다. 훈련기의 본래 용도로 파일럿 교육을 진행할 상황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죠.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T-50IQ마저 사막 한복판에 방치되면서 먼지만 쌓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온 전투기마저 수리하지 않으면 날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자 이라크는 그저 암울하기만 했는데요. 이라크 공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판매국인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후속 군수지원 계약이 있었지만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이라크를 감동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전 중인 이라크로 기술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이라크 도착 즉시 창고에 방치되었던 T-50IQ를 완전히 분해한 뒤 정비해 주었고 파일럿들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갑질만 겪어오던 이라크 입장에서 한국의 대처는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리에 감동받은 이라크는 곧바로 비용을 지불하며 한국에게 파괴된 공군기지 재건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해당 공군기지가 완공되며 이를 영상에 담아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기지의 모습은 그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이라크가 한국에게 이를 맡겼던 이유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뮬레이터를 비롯한 훈련장, 교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라크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T-50IQ는 물론 F-16까지 적용할 수 있는 최첨단 시뮬레이터를 적용한 교육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고급 장비를 이라크 공군기지에 건설해주며 이라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격을 상정하여 갈고 닦은 군수시설 기술력을 발휘하여 IS의 어지간한 미사일 공격은 다 버텨낼 수 있을 기지를 지어주었습니다. 이라크가 찍은 영상을 살펴보면 기지의 외관은 황량해 보이지만 이는 오히려 기지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IS의 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는 공군기지를 가지게 된 이라크는 향후 다시 기지를 재건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황량해 보이는 외부와는 다르게 내부는 최첨단 훈련 시스템이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시설들은 지하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배치된 항공기들의 경납고 역할을 하는 이글루스의 경우 절대 무슨 일에도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놀랍도록 두꺼운 천장만 보더라도 미사일만큼은 무조건 맞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글루스의 또 다른 특징은 내부 형태와 이글루스의 수량을 보았을 때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를 전부 주기하려면 지하 공간이 필수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글루스 역시 겉으로 드러난 일부에 불과하며 기지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시설을 지하화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밀리에 진행했던 군수 건설을 시작으로 이제는 일반 지역 도시 건설까지 한국에게 맡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라크 현지에서는 한화의 이미지가 굉장히 우호적이며 이라크에서 한국 기업을 꼽으라면 한화가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한화의 군수사업과 건설사업이 연계되어 이라크와 한국의 관계가 탄탄해졌으며 대한민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투자금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관계를 보다 탄탄히 쌓아 이라크와 윈윈의 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